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계속해서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시리즈 강의입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 상품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규 가입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이 실제로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허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달라는 이행청구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중간에 광고가 나오면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환보증 이행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책임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행청구 시에 임차인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섯 번째는 이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보증 이행 시,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세금을 허그로부터 수령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덟 번째는 허그의 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개념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만기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허그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고라 하면 전세보증금을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것을 사고라고 하죠. 보시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임차인이 허그로 직접 사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연락을 해줘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임차인이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이게 첫 번째 사고 사유예요. 두 번째는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었는데 전세금을 다 배당받지 못했다. 이게 두 번째 사고입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공사로 직접 임차인이 사고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행청구라 하면 임차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공사가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지급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이행청구라 합니다. 보시면 보증 사고 사유가 1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만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득해 놓고 이행청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하더라도 그 대항요건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으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증 사고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됐는데 배당을 다 받지 못했다. 이럴 경우에는 배당표 등 전세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이행 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간단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으나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결정되면 법원의 등기 촉탁에 의해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인의 전입일자, 전세금, 확정일자 등이 기입되어서 임차인이 이사를 해도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원래대로 유지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만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그 결정이 나게 되죠. 그럼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해서 그 전입일자, 또 전세금, 또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등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해놓고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면 이러한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가야 다음에 허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다시 구상하는데 법적 효력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반환보증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죠. 그것은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원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환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라든가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행청구 시에 임차인이 제출을 해줘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통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허그 양식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제출을 해줘야 되고, 보증서 사본, 또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 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임차권 등기가 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출을 해줘야 되고, 또 전세금을 허그로부터 반환받으면 태거를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명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명도 확인서나 태거 예정 확인서가 허그의 양식이 있어요. 또 기타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출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사고가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보증사고가 경매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을 배당받기 위해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했다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이것을 제출해 주고, 또 전세보증금을 배당 과정에서 다 수령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이거는 배당표가 되겠죠. 그래서 경매에 의해서 보증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하고 배당표를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증채무 이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 절차를 하면 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신해서 돈을 지급해 주는 절차가 되겠죠. 첫 번째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에 공사에 사고통지서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가 사고관리 절차에 착수를 하겠죠. 두 번째는 임차인이 공사에 돈을 대신해서 지급해달라, 이렇게 이행 청구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부속 서류를 첨부했어요. 그리고 또 임대인에게 이행 예고를 해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세 번째는 공사가 이행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해서 그 심사 결과를 임차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대변제를 직접 해줘야 되겠죠. 이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그 돈을 받았을 때 대입변제 증서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대입변제 증서를 하면은 그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명도를 완료함과 동시에 그 보증금, 이행금을 수령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7번째로 임차인이 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령받을 때 제출을 해주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입변제 증서하고 대입변제 증서에 찍힌 인감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줘야 돼요. 영수증이죠. 대입변제 증서를 하면.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좌 입금물에서 또는 통장 사본, 받을 통장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임차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임차인한테 대입변제를 해주고 이 공사는 임대인한테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럼 임대인이 돈을 공사에 상환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등기해 놓은 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해줘야 되겠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신고를 해 놓습니다. 또 경매가 진행 중일 때는 일단 공사가 임차인한테 돈을 지급을 해주고 경매 과정에서 공사가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배당금 수령 등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임차인한테 받아 놓습니다. 또 공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8번째입니다. 공사의 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의 사정으로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한 때, 또 두 번째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이 비정상적인 경우, 또 네 번째는 임차인이 보증채무 이행에 대한 비협조로 증가된 채무, 또 다섯 번째는 보증 조건을 임차인 임의대로 변경해서 증가된 채무, 또 필요비나 유익비, 또 중요하죠.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상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부단으로 전출해서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방해한 경우, 또 마지막입니다.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권리 행사 해태로 발생한 손해, 여기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약 10여 분간에 걸쳐서 임차인이 전세 만기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공사로부터 대신해서 지급받는 방법, 그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부동산 금융 등에 대한 강의를 알차게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좀 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